안녕 피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따뜻해지는 날씨를 맞아가지고 벚꽃놀이 갈 때 하면 너무 좋을 법한 메이크업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헤어도 웨이브로 하고 왔고 막 머리띠도 구매하고 착장도 새로 다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공 흉 여드름 커버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벚꽃에 딱 어울리는 색조 메이크업까지 같이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여러분, 이번에 카메라 바꿨는데 화질이 좀 무섭지 않아요? 아니 이게 선명한 거를 떠나서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이.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요거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를 사용해서 피부에 절여줄게요. 우리 비탐지가 어제 저한테 DM을 보내주셨는데 이 방법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그분만 피부에서 이제 광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운데 계신 분이 비탐지냐 했더니 맞다고. 이거 진짜 똑같이 베이스 메이크업 해도 광 장난 아니라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스킨케어하는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화장하기 직전에 정말 듬뿍 발라주고 5분 정도 대기해준 다음에 가볍게 닦아내주고 화잘먹 루틴,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진짜 오늘 피부 컨디션 안 좋아도 마치 좋은 것처럼 꿀광 피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그게 인위적인 물광이 아니라 그냥 피부가 건강해서 나오는 그런 매끈 광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뚫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도 좀 중요한 날에 치트키로 하시는 방법으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이 방법 제가 촬영하기 직전에도 많이 합니다. 비타민들이 베이스 메이크업 제가 똑같이 했는데도 유독 막 광이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 댓글 달렸을 때는 아마 이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듬뿍 발라주면은 진짜 지금 절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비타민들. 잠깐 대기했다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패드로 가볍게 닦아내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 단계에서 평소에 사용하는 화잘먹 패드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메디 패드를 다 써가지고 공병이 되어버려서 일단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패드로 이렇게 가볍게 훑어주듯이 닦아내줄게요. 원래 화잘먹 패드로는 그 메디의 마데카소 사이드 흔적 패드 있잖아요. 그거를 써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세요, 비타민들? 이게 쫀쫀한 보습감을 어느 정도 닦아냈는데도 스며드는 꿀광이 남아있어요. 이 위에다가 이제 화잘먹 루틴을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정샘물 물미스트 충분히 뿌려주고요. 비타민들이 이렇게 마몽드 리퀴드 마스크 했을 때 루틴도 궁금해 주셨는데 그냥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들 동일하게 그대로 써요. 물미스트 발라주고, 아니 이게 진짜 이렇게 5분 동안 불려준 다음에 피부 만지면은 그 5분 동안 피부 결 느낌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 되게 피부 만지면서 약간 기분 좋은 느낌? 뭔가 피부가 야들야들하게 불려진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촉감 자체가 좀 달라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광택감이 피부에 그냥 싹 매끈하게 입혀졌죠. 이런 느낌으로 계속 쌓아줘야지 쿠션이나 파데를 발라도 얘네들이 그 광을 뚫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보통 여드름 피부이신 비탐지들은 글로우 표현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막 쿠션을 글로우한 제품을 바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스킨케어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피부 결정돈, 광 표현을 내줘야지 가능한 거더라고요. 비탐지들 이거 설명 안 했어요. 온그리디언트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 세 번째 단계에서 요로크롬 퍼플을 사용해서 발라줍니다. 저는 손으로 바르면 그 스킨케어 양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피부에 겉도는 양이 많아서 화장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메이크업 퍼프나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는 막 패드나 이런 물미스트나 로션 제형들 있잖아요. 얘네 궁합도 잘 맞아야 되는 거 아시죠, 비톤지들? 얘네들이 이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빌런이 껴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로 막 화장 끼거나 떡지거나 막 밀리는 현상 나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새롭게 써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먼저 그거를 단독으로 써봐요. 그리고 이거 제품성 괜찮다 싶으면은 제가 매일 하는 그 루틴에 하나를 그 제품을 껴가지고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매일 쓰는 루틴으로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비탐지들도 처음부터 막 써보는 제품들 한 번에 다 써보기보다 좀 안전빵으로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써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로션까지 발라주면 되게 쫀쫀하게 이런 은갈치 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주고 비탐지들 저는 요거 톤업 선크림, 이거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짜내볼게요.
허스텔러 원더베지 톤업 선크림인데 헤라 UV 프로텍터 선크림 쓴 다음에 이거 대체템으로 너무 잘 썼어요. 거의 사용감이 동일하거든요, 헤라 제품이랑. 얘도 혼합자차 제품인데 촉촉함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톤업이 되게 자연스러워서 저같이 좀 노란기가 많은 피부에 발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쫙 스며들면서 톤업이 되는 느낌? 요 정도? 엄청 화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비tam지드 제가 평소에도 워낙 톤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오늘 벚꽃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런 착장 자체도 엄청 화사하고 바깥에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비tam지드? 제가 얼굴이 좀 노란빛이 많고 어두운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흰색 옷이나 좀 밝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상대적으로 피부가 더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예전에 한번 라이브 참여했을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흰색 옷을 입고 촬영을 했는데 진짜 난 내가 그렇게 어두운지 처음 알았잖아요. 그때 이후로 좀 중요한 촬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약속이 있을 때는 베이스 메이크업도 화사하게 하고 무엇보다 톤업을 확실하게 해준다. 왜냐면 제 원래 피부톤에서 그 밝은 쿠션 컬러를 발라버리면 100% 확률로 이게 둥 뜨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부 컬러랑 다른 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허연 게 한 겹이 올라간 느낌으로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 중화시키는 역할을 톤업 제품들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톤업을 저는 이 선크림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2차 톤업을 이따가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줄 겁니다. 비tam지드 제가 목 같은 경우는 이따 메이크업 다 마치고 한 번 더 해주는 편이어가지고 우선은 참고해줘서 나 며칠 전에 죽다 살아났잖아. 진짜 오랜만에 편두통 와가지고 편두통의 무서움을 오랜만에 느꼈어요. 비tam지드 아프지 마세요. 제가 까먹고 살았는데 어렸을 때 소아 편두통이 심하게 있었거든요. 일단은 비tam지드 이거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이거는 저의 사랑 아워글래스 베니쉬 에어브러쉬 프라이머인데 오늘은 이거 하나만 사용을 해줄게요. 왜냐면 평소보다 좀 피부 표현이 가볍게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굳이 프라이머 두 종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만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진짜 바를 때는 스무스하고 진짜 발림이 너무 좋은데 픽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보송하고 블러리하게 딱 마무리가 돼요. 근데 그게 매트하지가 않아요. 저는 의외로 프라이머 제품들 중에 마무리가 엄청 그 매트한 막이 생기면서 마무리되는 제품도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오히려 쿠션 발랐을 때 모공이 더 부각이 돼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진짜 잔주름이랑 요철이랑 특히 유분기 잡아주는 거에 미쳤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왕모공에는 보나메두사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마나 요철 부위나 이런 데는 아워글래스 제품을 바르는데 오늘은 좀 가볍게 하나만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워글래스만 발라줄게요. 아무튼 소아편두통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소아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라나? 소아편두통이 한 번 딱 오면은 일단 구토는 기본이고요. 이게 이상하게 구토를 해야지 나아져요. 밥 먹는 비tam지드 죄송해요. 약간 구라고 할게요. 구를 해야지 좀 나아져가지고 진짜 하루에 심할 때는 한 7번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1년에 막 여러 번 있을 정도로 좀 잦았어가지고 뭐 어린 나이인데도 그게 좀 익숙해졌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게 시야가 좀 안 보이거나 하면은 이거 왔구나 하고 이제 그냥 양호실 가서 좀 누워있다가 괜찮아지면은 이제 다시 복귀한다든지 이런 게 일상이었거든요. 소아편두통이 있다 그래서 학교를 잘 안 가거나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다가 거의 없어졌는데 잊고 살았던 편두통이 이틀 전에 좀 느껴가지고 다시 한번 건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구를 하진 않았지만 그 머리가 막 이렇게 팽창해서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라 할까요? 그걸 오랜만에 느껴가지고 좀 공포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프라이머를 발라줬는데요, 비tam지드 확실히 피부에 유분기 잡히고 약간 보송하게 결감이 변한 게 보이죠. 근데 이런 광택감은 남아있어요. 지금 프라이머를 발랐는데도 속에서 비치는 광택감은 남아있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tam지드 제가 이제 한 번 더 확실한 톤업을 해줄 건데 오늘 제가 아멜리 보라 쿠션을 못 써요. 왜냐면 제가 이거 꺼내가지고도 막 다 썼거든요. 근데 이제 도저히 막 묻어나오질 않아가지고 못 써가지고 요거를 대체해서 사용을 해줄 건데 이거 되게 신기하게 좋더라고요, 비tam지드. 이거는 보라색이고 이거는 약간 하늘색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 기대 없이 발라봤는데 톤업도 정말 확실하게 되고 저의 이 노란기들을 창백하게 빼주면서 무엇보다 지속력이 더 좋아져요. 얘를 씀으로써 지속력이 더 좋아지는 거를 느껴가지고 왜지? 싶어서 오늘도 이거를 써주려고 합니다. 컬러도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는 보통 짙은 갈색깔 느낌으로 변하잖아요. 저 같은 이런 피부톤들은. 근데 얘가 그 짙은 갈색 톤이 되지 않도록 약간 상아빛 베이지 컬러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할까요? 그래서 이거 정말 우연히 그냥 써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오늘도 이거를 써줄게요.
컬러감은 이렇거든요, 비탐지들. 근데 제가 아마 요거를 쓰고 지속력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제형감이 진짜 촉촉하고 리퀴드예요. 정말 톤업 선크림? 가벼운 거랑 비슷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 얇고 엄청 촉촉하고 그냥 스며드는 제형이어가지고 이거를 써서 막 화장이 뜬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얘가 들뜸이랑 끼임을 좀 막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메이크업 퍼프를 사용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멜리 보라 쿠션이랑 큰 차이가 없죠. 피부에 발랐을 때는 그냥 노란기를 확실하게 빼주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딱히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아멜리 보라 쿠션 바른 거랑 비슷한 느낌? 근데 제형감이 진짜 가벼워서 뭔가 한 겹이 더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랑 확실하게 톤업을 한 번 더 입혀줍니다. 만약에 아멜리 보라 쿠션보다 제형감 더 얇은 거 원하신다 하시는 비탐지들은 요거 쓰셔도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가성비는 아멜리 보라 쿠션이 훨씬 더 좋긴 하다. 근데 이게 스킨케어 같은 제형인데 톤업도 너무 잘 되고 지속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저처럼 베이스 여러 겹 올리시는 분들 꼭 제형 얇은 거 위주로 사용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너무 괜찮을 거예요. 톤업은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확실히 노란기 위에 푸른빛이 올라간 게 보이죠? 이런 느낌. 이 위에 이제 쿠션 발라주면 되게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사용하는 쿠션 그 컬러감들이 또 노란빛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거를 또 중간 역할을 해준다 그래야 되나?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부 표현도 들뜬 거 하나도 없어요. 막 얘를 써서 끼거나 들뜨거나 장각지에 올라왔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되게 맨들맨들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들뜸이나 끼임 싫어하시는 비탐지들도 강추합니다. 그러면 이제 쿠션 발라줄 건데 비탐지들 저는 오늘 이렇게 쿠션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거 2개 조합으로 쓰고 있는데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력도 깨끗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줄게요. 일단 비교적 컬러가 밝은 어뮤즈 신상 쿠션이죠. 이거 진짜 괜찮아요. 진짜 처음에 제 지인들이 먼저 좋다 해가지고 그래 뭐 좋아도 얼마나 좋겠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다른 느낌으로 좋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피부 컨디션 상관없이 언제 발라도 밀착력이 되게 깔끔하게 붙는데 요즘 쿠션에서 느껴지는 흔한 밀착력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밀착되고 반딱반딱한 그 광나는 그런 밀착감이 아니라 되게 소량이 피부에 얇게 붙는데 알아서 피부에 착착 소량씩 붙는 느낌? 그리고 이런 사용감인데도 불구하고 커버력이 꽤 높은 편이어가지고 붉은기 커버가 너무 잘 되고요. 커버가 된 다음에 그 피부 결감 표현이 너무 예뻐요. 진짜 이름에 그 세라믹 있는 것처럼 도자기를 곱게 빚어놓은 듯한 되게 깔끔한 커버로 완성이 되는데 비탐지들 이렇게 설명 들었을 때 뭔가 정샘물 쿠션이나 자빈드 서울 쿠션이랑 비슷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형들보다는 조금 더 얇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쿠션 4대 천왕 버전 2를 아직 찍진 않았지만 찍게 된다면 어뮤즈 쿠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쿠션들 사이에서도 유독 좋은 편이에요. 저는 사실 그 정샘물이나 자빈드 쿠션의 그런 사용감? 깔끔한 커버력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쓰기에는 조금 그 제형감들이 도톰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중간을 어뮤즈가 되게 잘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품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볼, 이마, 코, 턱 위주로 밝혀주고 싶은 부위만 먼저 발라줄게요. 비탐지들 제가 퍼프를 한 번에 몰아가지고 다 빨아가지고 지금 어뮤즈 쿠션 퍼프가 아니라 VDL 쓰고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퍼프 쓸 때도 아무 퍼프나 쓰진 않아요. 제가 평소에 써봤는데 좋았던 그 메이크업 퍼프들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쓰기 때문에 제품성이 좋은 퍼프를 쓰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메이크업 도구에 따라서도 피부 표현이 다르게 돼가지고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카메라 바꾸고 약간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커버가 됩니다. 이게 선명함은 너무 좋은데 밝기나 이런 색감 느낌이 전혀 달라가지고 가장 좀 현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각도를 찾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빈드 서울 이거 윙크 쿠션 같은 경우는 22호 시어 샌드인데요. 22호인데도 제 요즘 베이스 메이크업에는 좀 차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컬러감이 얘를 외곽 위주로 발라줍니다. 자빈드 서울 쿠션은 진짜 오랜만에 썼는데 좀 감탄했어요. 역시 모공 커버는 자빈드 서울이 짱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놀랬거든요. 이거 윙크 쿠션 글로우 같은 경우는 기존 자빈드 서울 쿠션 제형감이랑 엄청 비슷해요. 엄청 비슷한데 그 겉에 윤택한 광 느낌이 더해진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전반적인 사용감이 테이핑 쿠션 있잖아요. 과거에 그 제품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빈드 서울 쿠션 사용해서 아까 전에 덜 발린 부위들도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서 톡톡톡톡 한 번 더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지금 피부 화장을 되게 여러 개 몰렸는데도 이게 속광이 뚫고 나오는 거 보이죠, 비탐지들?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벚꽃 메이크업처럼 화사한 메이크업 할 때는 피부 표현이 너무 두꺼워 보이는 것보다 좀 은은한 속광이 도는 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럼 하면은 너무 잘 어울릴 거예요. 아까부터 이렇게 찍을 거 그랬다. 너무 잘 보이는데요, 지금? 어쩔 수 없지, 챗. 지금 너무 잘 보인다, 그죠? 그리고 비탐지들 요거 이제 다크서클 커버랑 이런 스팟들 커버해줄 건데요. 일단 다크서클. 요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스킨푸드 연어 컨실러. 요거를 먼저 다크서클 넓은 부위에 여기에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이때는 약간 경계 부분을 넓게 다 바른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발라줘요. 꺼진 부위가 차올라 보일 수 있게. 왜냐면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컨실러 크림 역할이어가지고 1차 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이런 느낌으로 넓게 발라줍니다. 하고 손으로 약간 블렌딩하면서 톡톡톡. 얘가 제형감이 진짜 쫀쫀한 밀도감 있는 유분기 많은 크림 같거든요? 진짜 엘리자베스 아덴 에이다워 크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제형감처럼 일반적인 컨실러 사용감도 아니고 일반적인 스킨케어 사용감도 아니라서 건조해서 눈가에 여기 주름 부각 많이 되시는 분들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나는 진짜 이걸로도 보습감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엘리자베스 아덴의 그 에이다워 크림이 엄청 쫀쫀하거든요. 그게 밀도감이 장난 아닌 보습 크림이어가지고 그거를 샵에서는 보통 눈 밑에 많이들 써주시거든요. 그거 써보시면은 웬만한 건조함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의 애정하는 컨실러. 지금 요것도 지금 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요거 지금 코랄 컬러랑 요 가운데 베이지 컬러 섞어가지고 한 번 더 확실하게 다크서클 커버를 해줄게요. 이때는 좁은 부위, 정말 핵심 다크서클 부위만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는 좁은 부위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손으로 톡톡톡톡 블렌딩. 이게 비타민지들 이렇게 톡톡톡톡 블렌딩하면 벗겨질 것 같잖아요. 예전에 저는 진짜 벗겨지기도 했거든요. 예전에 피부 화장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근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밀착을 잘 시켜놓고 톡톡톡톡 두들기면은 안 벗겨져요. 그리고 제품들 자체가 이미 그 밀착이 잘 되는 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해도 오히려 얼굴 피부에 밀착이 더 잘 붙습니다. 손에 만약에 딸려서 벗겨진다? 그러면은 그 제품성이 좀 별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진짜 좀 차올라 보이면서 어두웠던 부분들이 커버된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런 데 있잖아요, 비탐지들. 제가 여기에 진짜 왕건이 여드름들이 최근에 났어가지고 아마 좀 생리 전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커버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신박템을 구매를 했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정샘물에서 스킨 누더 쿠션 아니고요. 쿠션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크기가 조금 작거든요. 이게 쿠션 컨실러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제형감은 진짜 쿠션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얇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얇은 이 브러쉬에다가 덜어줘요. 살짝 해서 양 조절을 해주고 이 소량을 여기 색소 침착 부위에 발라줍니다. 이러면 제형감이 이게 진짜 좀 촉촉하고 얇아가지고 컨실러를 안 바른 것처럼 커버가 올라가더라고요. 보통 좀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는 그 블렌딩을 좀 공들여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굳이 블렌딩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할 정도로 가볍게 올라가고 컬러 커버도 확실하게 돼서 한번 써보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 쪽에 아직 남아있는 붉은기들을 한 번 더 커버를 좀 올려줄게요. 확실히 요즘 좀 환절기여가지고 붉은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고 여기에 퍼프가 이렇게 미니미니한 게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밀착을 시켜줄게요. 제가 원래는 정샘물 쿠션 그 미디엄 컬러를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좀 화사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라이트 컬러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컨실러 컬러로 딱이에요. 괜찮죠? 괜찮죠? 붉은기 커버가 되게 잘 돼요. 근데 얇아가지고 이게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또 커버는 확실하게 되는 되게 신기한 제형이어서 이거 저 개인적으로 쿠션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존의 스킨누더 제형들이 지금 쓰기에는 조금 도톰하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거 쿠션으로 완전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근데 또 속광은 남아있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코에 지금 짙은 색소 침착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피부가 좀 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커버를 해줄게요. 왜냐면 이렇게 피부가 좀 얇은 애들은 톡톡 이렇게 두들기면은 좀 벗겨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커버가 잘 안 쌓여가지고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커버해주면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애정하는 더샘 컨실러 펜슬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려졌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파우더만 가볍게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파우더는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키핑터치 0 페어링 세범 피니쉬 파우더. 양을 퍼프에 그대로 묻혀줄게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피부에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양을 쫙 다 빼줍니다. 이게 피부에 그대로 올라가면은 가루가 막 돌아다녀가지고 나중에 막 블러셔 할 때나 쉐딩을 할 때 발색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피부도 막 허옇게 컬러감 떠보이는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양을 싹 다 빼주고 가볍게만 해줍니다. 너무 이렇게 파우더로 덮듯이 올려버리면은 피부에 속광을 쌓아놓는 게 인위적으로 덮여지는 느낌도 있고 오히려 좀 텁텁하게 보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소량만 발라줍니다. 이렇게 앞볼 부위 이런 데는 유분기가 있으면 얼굴이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꼭 파우더를 꼼꼼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옆광대가 좀 큰 얼굴형이라 그런지 여기에 유분기가 있으면은 이게 더 뭔가 도드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도 아까 전에 쌓아놓은 속광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유분기가 나오는 피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파우더 느낌이 살짝 없어지면서 윤광 표현이 조금 더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발라놓으면 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끝! 어때요, 비탐치드? 뭔가 피부에 은은한 광은 남아있는데 커버는 진짜 확실하게 됐죠. 그리고 가까이에서 봐도 이런 느낌? 들뜸이나 끼이는 거 없이 꼼꼼하게 피부에 들어갔고요. 이런데 코의 옆부분 봐도 되게 깨끗하게 커버가 됐어요. 이런데 앞볼 같은 데 봐도 이마 부위 깔끔하죠? 이렇게 베이스 여러 겹을 쌓아도 궁합을 잘 맞춰주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뜨지 않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베이스는 마쳤고 지금 목도 살짝 칠하고 왔거든요, 비탐치들. 이거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투쿨 제품 요거 남았어요. 요 지금 이 두 알맹이 두 알 남았거든요. 진짜로. 깨진 상태에서도 계속 써가지고 다 썼더니 이제는 아예 증발해버려가지고 이거 써줄게요. 데이지크 V컷 블렌딩 쉐딩 원 블렌딩 컬러고요. 여기에서 이 컬러가 그나마 좀 노란기가 덜한 컬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컬러 위주로 묻히면서 이것도 살짝만 가져올게요. 이렇게 섞어주고 비탐치들이 이거 브러쉬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이거 제품 정보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너무 잘 써서 뒤에 기둥이 날아갔는데도 잘 쓰고 있거든요.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뭔가 이렇게 터치를 해도 벗겨지는 느낌이 없고 되게 부들부들한데 또 발색은 확실하게 잘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데이지크 이 쉐딩 팔레트는 그 노란 채도끼가 많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주황 채도끼가 아니라 정말 노란색의 채도끼가 많이 느껴지는 편이어서 좀 노란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광대 위주랑 턱도 쳐주고요. 제가 이따가 여러분 그 섀도우랑 블러셔랑 이런 거 할 때 올해 트렌드 컬러인 피치 퍼즈 컬러였거든요. 그거를 좀 믹스를 해서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비탐지들이 평소에 보시던 제 그 메이크업 색감과는 또 다를 거예요. 그게 또 팬톤에서 이번에 지정한 그 올해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 컬러만 단독으로 쓰면은 제 얼굴에는 좀 형광빛으로 좀 떠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제 피부에 좀 어우러지는 컬러랑 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색궁합 쫙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광대, 볼살, 옆광대. 왜 이게 점점 연차가 쌓일수록 옆광대가 나오는 것인가 정말 신기합니다. 난 진짜 한 번도 내가 광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20대 후반, 30대가 되고 나면서 얼굴형이 좀 바뀌어요. 확실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다른 얼굴 면적 대비 이쪽이 면적이 큰 게 티가 나더라고요. 도드라지는 느낌 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신경 써서 쉐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탐지들 아니 나 이거 그냥 블렌딩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3C 거. 이거 코 쉐딩 브러쉬로 딱이에요. 이게 살짝 그 비오브 블러셔 있잖아요. 비오브 블러셔 브러쉬 요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눕혀서 바르기 되게 좋은 브러쉬거든요. 이게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코에 이렇게 눕혀서 바르면은 되게 발색이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눈에 쓰려고 산 건데 너무 괜찮아서 코에 써주고 있어요 요새. 되게 신세계거든요. 이거 코 쉐딩 브러쉬도 아예 이렇게 전용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봐보세요 비탐지들. 일단은 제가 원래 그 얄쌍한 브러쉬로 여기를 먼저 터치를 하잖아요. 얘가 또 끝에가 얄쌍해서 이렇게 터치가 가능해요. 여기 지금 원래는 되게 세밀한 브러쉬, 작은 브러쉬로만 터치해야 이게 가능한데 코에 그 굴곡 느낌상 이렇게 눕혀져 있는 브러쉬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엄청 편해요. 작은 브러쉬 사용 안 해도 이게 가능해가지고 되게 괜찮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옆면으로 해가지고 터치해주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여기를 먼저 잡아주고 그
그다음에 코끝에도 좀 진하게 먼저 잡아줄게요. 여기 눈썹과 눈 앞머리 사이 여기도 가볍게만 터치해주고 여기 코 벽 쪽을 터치를 해줘야지 비교적 좀 강조 효과가 확실하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위주로 좀 터치를 해주는 편이에요. 요렇게가 아니고 여기 옆면에.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위는 이 컬러 있잖아요. 요거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라떼는 선임 팔레트인데 요거를 살짝만 묻혀줘요. 살짝만. 그리고 양을 쫙 빼준 다음에 진짜 많이 빼줘요. 빼주고 여기 끝에만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발색력이 좀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 해가지고 꼭 강하게 들어가야 하는 부위 위주로만 터치를 해줄게요. 그러면 요렇게럼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코 쉐딩은 이런 느낌으로 됐고, 요거 여러분 하이라이터는 이걸로 써줄게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1호 듀 베이지 컬러인데 이거를 코끝에 진주로 넣어줘도 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또 제가 평소에 사랑하는 요거 아워글래스 제품보다는 조금 더 살구빛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는 이 컬러감이 더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진주를 박아줄게요. 이렇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아이섀도우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코끝에 펄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에 덜어가지고 올려주면은 과하지 않게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겹 터치해서 발라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아이섀도우 브러쉬 용으로도 좋겠지만 코끝에 진주 박아주는 용도로 강추합니다. 이 컬러는 진짜 진주 펄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진주, 살구 이런 느낌? 여기 이렇게 코 앞머리까지 이어가지고 터치를 해줍니다. 펄감이 과하지가 않아가지고 자연스러워요. 피탐치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같이 모공이라 이런 여드름, 흉이 많은 피부는 펄 입자가 두꺼운 제품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아요. 물론 좋아한다 하시면 쓰셔도 되긴 하지만 펄 입자들 때문에 더 균일하지 않게 보여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펄감이 진짜 자연스러운 제품들, 이런 제품들 위주로 써줍니다. 이것도 살짝 믹스해가지고 약간 하이라이팅을 더해줄게요. 오늘 또 저걸로만 바르니까 심심하네. 이거는 조금 더 그 상아빛 베이지 컬러감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넓은 부위에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많이 못 바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좀 넓은 브러쉬에 묻혀줘요. 그리고 양 조절을 해주고 이마 전체적인 부위에 가볍게 쓸어주듯이 발라줍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발라줘도 괜찮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제품이에요. 그 정도로 펄입자가 거의 없다시피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좀 강조해주고 싶은 부위에 전체적으로 슉슉 발라줍니다. 이마는 보통 이렇게 늘 발라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코에 입체감도 넣어줬고요. 이제 신나는 눈썹이랑 블러셔 립 먼저 발라줄게요. 일단 눈썹 그려주기 전에 섀도우 컬러 묻혀가지고 눈썹에 전체적인 가이드를 넣어줄게요. 진짜 이렇게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커가지고 제가 꼭꼭 해주는 단계입니다. 보통 샵에서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바탕을 먼저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 경계감이 확실히 덜하다고 할까요? 뭔가 눈썹이 없는 영역에다가 딱 새로 그리려고 하면은 그린티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가이드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눈썹을 그리면 되게 부드럽게 선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한결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꼭 요렇게롬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 이게 쉐딩 하나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전설의 가성비 제품 에보니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 빈 부분 위주로 한번 가이드를 잡아줄게요. 이거는 진짜 발색이 자연스러운데 또 확실하게 올라가서 답답함은 없는데 인위적이지 않게 눈썹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올리브영에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비탐찌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한번 매장 가면은 찾아봐야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다르죠? 다르죠, 여러분, 느낌이. 저같이 눈썹이 두껍고 숱이 많은 눈썹들도 빈 부분은 또 채워줘야 되거든요. 특히 막 이런 눈썹 보면은 듬성듬성한 데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위 위주로만 자연스럽게 채워줘야 되는데 발색력이 진한 제품들로 눈썹을 그려주면 오히려 진한 거 위에 더 진하게 그려져서 되게 부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색은 은은한데 확실하게 올라가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가이드를 잡아주면은 한결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아니 요즘에 눈 지방이 내려오는 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힘든가 봐요. 쌍꺼풀이 두꺼워졌어요. 제가 원래 쌍꺼풀이 없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생긴 케이스잖아요. 근데 웃긴 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 정도로 이게 쌍꺼풀이 오버라인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인라인으로 생겼다가 점점 눈 지방이 내려오니까 얘네들이 그거를 버티려고 하다가 눈에 힘이 더 들어가서 그런지 오버라인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오버라인을 넘어서 거의 막 이 정도로
너무 희말이 없는 라인이 돼가지고 요즘에 진지하게 그 눈매 교정하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요거 태그 에어픽싱 브로우 카라 1호 다크 브라운 마스카라로 눈썹 컬러 밝혀줄게요. 그럼 요거는 진짜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다이소 그 베이스 제품만 싹 모아가지고 전체 리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좋은 제품을 찾게 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태그 브랜드가 짱인 것 같다. 원래 제가 그 투쿨포스쿨의 제품성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태그 제품에도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가격 대비 제품성이 말이 안 돼요. 이게 5,000원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눈썹 컬러가 밝혀집니다. 그러면 요렇게롬 눈썹도 완성. 머리 컬러가 제가 지금 약간 염색기가 빠졌거든요. 그 검은색 느낌이 빠져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지 머리 컬러랑 메이크업이랑 어우러질 것 같아요. 아니 비탐지드 제가 지금 좀 쉬다 왔더니 얼굴에 붓기가 다 빠졌어요. 신나는 블러셔 해보겠습니다. 블러셔 비탐지드 오늘 제가 피치 퍼즈 컬러 섞어서 사용한다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피치 퍼즈 컬러를 얼굴에 그대로 사용하면 진짜 노란기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쿨한 느낌으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 포인트로 얘를 발라줄 겁니다. 요거는 요즘에 핫한 매드피치 무드믹스 크림 블러셔 블루밍 플러시 컬러인데요. 진짜 완전 쿨하거든요? 근데 저 또 이런 거 맞는 거 보면은 나 쿨 맞나? 맨날 막 쿨 맞나 이러고 있고 진짜 언젠가 꼭 한번 가가지고 재진단 받아볼게요. 요거를 여러분 손가락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제가 평소에 볼터치 많이 바르는 부위. 근데 이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오늘은 블러셔 영역이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이게 블러셔 색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넓게 바르면은 여기 광대 면적이 좀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요 정도 선 안에서만 노는 걸로 할게요. 괜찮죠? 아니 아까보다 붓기가 좀 빠져가지고 괜찮네. 아 너무 웃기다. 몇 시간 만에 붓기 빠진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진짜 컬러감이 완전 핑크거든요? 거의 라벤더 핑크급인데 저는 원래는 이런 컬러 진짜 못 쓰는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고요. 어머 나 진짜 창백해 보여. 근데 또 이 창백한 느낌을 비탐지들이 원하시더라고. 근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죠? 되게 라벤더 느낌의 컬러감으로 표현되고 제가 이거 쓰고 좀 놀랬던 거는 저같이 모공이랑 흉, 그 다음에 장각질이 잘 뜨는 피부는 이런 크림 블러셔 타입 진짜 못 쓰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진짜 유명한 것들 다 구매해서 써봤는데 결국은 커버한 게 벗겨져요. 이렇게 손으로 톡톡 하면서 이미 손에 커버가 벗겨져가지고 못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커버가 진짜 안 벗겨지고 이렇게 피부에 발린 거 봐도 크림 블러셔 제형이 깔끔하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모공이랑 여드름 흉 있는 비탐지들도 충분히 가능하신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바탕으로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번에 구매한 거 하밍 젤리 에어치크 애프리 코튼 컬러인데요. 이게 요즘에 진짜 그 핫한 피치퍼즈 컬러랑 비슷한 계열인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쨍하고 색감이 좀 도드라지는 편이긴 한데 약간 트로피칼? 이런 게 생각나는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 블러셔 발라놓은 거 좀 아래쪽에 여기에 살짝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주듯이 발라줍니다. 제형감으로 따지면 저는 매드피치가 조금 더 피부에 깔끔하게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또 이렇게 색감이 포인트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믹스해서 발라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아마 이것만 단독으로 발랐으면 피부에 엄청 좀 노랗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믹스해서 바르면 괜찮더라고요. 포인트 컬러만 올려주는 느낌으로. 비탐지들 안 그래도 제가 이따가 생일 기념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딱 오늘 하는 메이크업 하고 가면 딱일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블러셔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비탐지들 지금 보면은 크림 블러셔로 발라놓은 거여가지고 여기 앞쪽까지는 살짝 블렌딩이 안 된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디어에이 플러피 블러쉬 차일드 라이크 요거 자주 쓰는 컬러죠. 요거를 묻혀가지고 살짝 블렌딩을 해줄게요. 얘로 가볍게 이렇게 발라주면은 살짝 고정이 되는 느낌도 있어요. 블러셔가 조금 더 뽀얀 느낌으로 이렇게 발립니다. 그리고 코끝에도 가볍게 쓸고 지나가서 색감을 좀 넣어줄게요. 턱 끝에도 가볍게 발라주고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니 나 왜 이렇게 화면에 진해 보여 얼굴이? 아니 아까는 분명히 뭔가 부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달라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블러셔는 완성이고요. 립 발라볼게요.
립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컬러감에 맞는 눈화장 해줄 거거든요, 베탐지드. 근데 이번에 눈화장도 좀 다릅니다. 눈화장 특히 애교살이랑 막 이렇게 속눈썹 무늬가 많으셨어가지고 그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요거 루리디아 베이직 팔레트에서 요 컬러 사용해서 오버립 해줄게요. 섀도우 오버립 하기 조금 어려우신 비탐지들은 이렇게 섀도우 사용해서 먼저 오버립 해주시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좀 이게 자연스럽게 제형감이 퍼지다 보니까 스틱으로 오버립 넣는 것보다 좀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 또 벚꽃 메이크업이잖아요. 약간 피치 퍼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요거 데이지크 무드 슬림 라이너 소프트 피치 컬러인데요. 요거가 컬러감이 약간 요렇거든요. 요런 컬러감이어가지고 아까 전에 볼터치 여기에 발랐던 컬러감이랑 좀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여기 입술 윗라인 있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오버립 하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컬러감이 좀 밝은 편이어서 입술 윗라인이 좀 통통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도 좀 넣어줄 수가 있어서 요렇게랑 넣어줍니다. 여기는 가볍게만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좀 색감이 올라간 게 보이죠?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요거 베이스 컬러인데 피 리벤치크 블러리 푸딩팟에서 마이 컬러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눈으로 보면 되게 짙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입술 베이스 컬러로 발라주면 그렇게 안 짙어요. 그리고 입술 혈색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살려줘가지고 얘를 이렇게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오늘 입술을 역대급으로 여러 겹 바를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입술이 이뻐 보이는 표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찾아낸 방법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비탐지들한테 당장 알려줘야 된다 하고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이 컬러만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거 정샘물 뉴 클래식 매트 립스틱 베이스 잇이라는 컬러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컬러감이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팥죽 같은 컬러인데 베이지 느낌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얘를 여기 착색 있는 부위 있잖아요. 여기 입술 라인 이렇게 발라주면 기가 막히게 커버가 돼요, 컬러가. 그리고 얘가 진짜 신기하게 지속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입술의 어두운 부분을 얘로 커버를 해주고 그 위에 글로스를 올려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내 입술이 원래 좀 오동통한 것처럼 이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일단은 글로스 올리기 전에 요거 더샘 커버 퍼펙션 립 펜슬 타로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 끝쪽에 라인을 한 번만 더 또렷하게 잡아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입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컬러가 어두워야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워 보이는 표현을 이 컬러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 컬러. 그러면 이렇게 발린 상태에서 이거 투명 립글로스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까지 바르면은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약간 엄청 막 주황빛이 돌고 형광빛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핑크와 오렌지 컬러감이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조합을 해봤거든요. 이제 여기서 눈화장이 진짜 포인트인데 이것까지 하면 난리 납니다. 피탐지들 지금 색조 바를 거라서 밝기 이 정도 했거든요. 너무 밝은가요? 너무 밝은가? 이게 화면으로 감이 안 잡히네. 이제 여러분 눈화장 해주면 끝인데요. 눈화장 오늘 난리나는 조합으로 해줄 거예요. 일단 오늘 색 조합을 좀 특이하게 쓸 건데 먼저 이거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소다 코랄 블러링 컬러에서 이 컬러 있죠, 이 컬러. 이 핑크 하면서도 코랄 느낌이 나는 이 섀도우 팔레트가 전반적으로 코랄빛이 엄청 쨍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만 단독으로 쓰면은 제 피부에는 좀 형광빛이 부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적당하게 색 조합을 해주면서 좀 어울리게 올려줄 거거든요. 우선은 이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줍니다. 얘가 되게 신기한 게 코랄 컬러인데 제 피부에는 거의 노란색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줄 때나 아니면 포인트 컬러로만 중간중간 믹스해서 섞어서 발라주고 있어요.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줍니다. 이 쌍꺼풀 하나 커진 거 가지고 되게 느낌이 달라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오랜만에 이거 싱글 섀도우 쓸 건데 에뛰드 룩 앳 마이 아이즈 타로 밀크 티라구 라는 컬러거든요. 요거를 묻혀가지고 한 번 더 이 안쪽에다가 색감을 입혀줄게요. 저는 이런 팥죽 컬러를 적절히 믹스해서 써야지 피부에 좀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엄청 좀 그윽한 느낌의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그죠? 안 바른 쪽, 바른 쪽. 좀 웜과 쿨을 믹스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컬러감이 올라가고요. 언더에도 가볍게 이렇게 쓸어가지고 음영을 1차적으로 채워줄게요.
비탐지들은 이런 식으로 아예 애교살을 어둡게 음영을 넣는 방법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취향 차이인 것 같긴 한 게 저는 좀 애교살을 강조해주는 쪽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먼저 음영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애교살을 이따가 강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전에 팔레트에서 코랄 오더 요 컬러를 한 번 더 묻혀가지고 안쪽에 한 번 더 색감을 더디벼 줄게요. 비탐지들이 여기서 언니 그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슬아슬하게 컬러를 좀 믹스해서 쓸 거거든요. 요거 쿨타는 쿨핑 컬러를 또 묻혀가지고 이건 진짜 여쿨 분들이 어울릴 법한 핑크 컬러잖아요. 요거를 또 묻혀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발라준 데 있죠, 여러분. 요거 경계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색감을 얹어줄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약간 뽀용하게 핑크 색감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죠? 안 바른 쪽, 바른 쪽. 이게 또 뽀용하고 핑크 컬러감이 올라와요. 이러면은 또 한 번 더 벚꽃 컬러감에 어울리는 그런 연핑크 컬러감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컬러감을 쌓아주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컬러로 동일하게 애교살에도 조금 과감하게 색감을 올려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게 애교살 진짜 좀 뽀용하게 살려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컬러감이. 또 완전 연핑크 컬러여가지고 오늘같이 벚꽃 메이크업 할 때도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애교살 뽀용하게 살려줄 때 이렇게 1차적으로 깔아주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비탐지들 요거 발라줄 거거든요. 이거는 미스터리 베이지 컬러인데 이거 이렇게 연핑크로 베이스 깔아준 다음에 애교살 발라주기 너무 좋아요. 약간 컬러감이 진짜 이름처럼 미스터리 베이지인데 약간 좀 진주 겉의 면에서 빛이 날 것 같은 오묘한 컬러감이라 이거를 묻혀서 여기 애교살에다가 한 번 더 발라줍니다. 다르죠, 비탐지들? 확실히 강조가 뿜 하고 잘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애교살 끝쪽은 조금 더 도톰하게 잡아줄 거여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생각보다 애교살 중앙도 중요하지만 여기 끝에랑 앞쪽을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 거거든요. 먼저 이렇게 애교살은 요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웨이크메이크 팔레트에서 이 컬러 있죠, 여러분? 이 컬러를 좀 묻혀가지고 애교살 바른 앞쪽이 살짝 비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살짝 꺼져 있잖아요. 여기를 얘를 발라서 좀 차올라 보이게 채워서 연결해 줄 거예요. 이게 또 연결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 차이가 되게 커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채워줍니다. 좀 여기까지 밝혀져야 진짜 애교살이 앞에서부터 좀 도톰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안 바른 쪽, 바른 쪽. 여기를 지금 연결을 한 거거든요. 요렇게 좀 살려주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데이지크 무드 슬림 라이너 코튼 핑크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완전 연핑크 그 자체예요. 이걸로 애교살 끝쪽을 조금 더 도톰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약간 끝에는 섀도우로 잡아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뭔가 섬세하게 두께를 잡아준다든지 이런 거에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애교살 라이너를 사용해서 원하는 모양이랑 두께감으로 한 번 더 잡아줍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 끝쪽으로 갈수록 좀 꺼져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두툼하게 그려주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엄청 두툼하게는 또 못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도톰하게 발라줍니다. 다르죠, 진짜 평소랑. 그리고 색감을 좀 어우러지게 해주기 위해서 이 컬러랑 이 컬러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살짝 묻혀서 방금 여기 라이너 그려준데 연핑크 라이너 발라준 데 위에다가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아까 발랐던 컬러 중에 이거 타로 밀크티라고 컬러 있었잖아요. 이거를 묻혀가지고 여기 앞쪽에 눈 앞머리에 먼저 하이라이터 이따가 터치해줄 영역을 가볍게 칠해줄게요. 오늘은 여기 앞머리를 엄청 펄감이 강한 제품은 쓰지 않고 살짝 쉬머한 제품으로 발라줄 거거든요. 뭔가 오늘 메이크업에는 빔이 뿜뿜하는 것보다 약간 쉬머하게 자연스러운 게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이거 아까 전에 쿨타는 쿨핑 컬러 이것도 한 번 더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미스터리 베이지도 있었잖아요, 비탐지들. 이거를 한 번 더 발라서 강조를 해줍니다. 평소에 바르는 제품보다는 좀 펄감이 쉬머한 느낌이 있어요. 오늘은 딱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탐지들 이제 눈 끝이랑 앞에 음영을 채워줄 건데요. 여기에다가는 이거 아까 썼던 그 클리오 라떼는 선임 팔레트 있잖아요. 요거에서 끝에 컬러랑 옆에 컬러를 섞어가지고 여기 눈 끝쪽에 아이라인 그려줄 그 윗부분에 음영을 채워주듯이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쌍꺼풀이 앞에가 좀 오버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과감하게 음영을 채워줘요. 거의 여기까지. 이렇게 해줘도 막상 눈 뜨면은 이런 식으로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과감하게 음영을 터치해주는 게 앞으로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은 여기보다는 앞으로 좀 트여진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뒤로도 좀 트여 보이고 오히려 지금 쌍꺼풀 크기는 여기가 더 큰데 앞뒤로 시원해 보이는 건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부터 비탐쥐들이 눈화장 무늬가 진짜 많았어가지고 이거는 물론 그 눈 모양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처럼 가운데가 동그란 것 대비 앞뒤로 약간 막혀져 있는 것 같은 눈? 이런 식으로 앞뒤로 음영을 강하게 넣어주면 효과가 좋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차이가 진짜 크죠? 저 이거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지금 쌍꺼풀이 더 두꺼워가지고 조금 더 짙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까지. 그리고 거의 여기 눈 앞머리 있잖아요, 비탐쥐들. 여기도 살짝 옆면을 쓸어주면서 여기까지 내려와 주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눈 끝에도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이 경계를 풀어줄 때는 이런 컬러 있잖아요. 이런 컬러 좀 중화시켜줄 수 있는 컬러를 묻혀가지고 지금 음영 넣어준 거를 살짝 터치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지금 애교살 그려준 거 안쪽에 음영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놀랍게도. 거기 안에는 이 컬러 묻혀가지고 안에 언더 속눈썹 라인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때는 너무 진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평소에 비해서는 조금 화사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너무 진하면 또 이게 좀 스모키 느낌이 날 수가 있어가지고 비교적 조금 가벼운 컬러로 음영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눈 완전 앞머리 있죠, 비탐쥐들. 여기 앞에, 여기 한정으로만 조금 딥하게 넣어주는데요. 요거 끝에 컬러를 묻혀가지고 진짜 앞에 조금만, 여기를 이 정도, 여기 딱 여기 부분만 좀 진하게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터치해주면서 약간 언더 속눈썹이랑 이어지는 느낌도 있고 음영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바른 쪽, 안 바른 쪽. 묘하게 좀 차이감이 있어요. 트여 보이는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전체는 이게 다 바르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언더 속눈썹 안 난 부위만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살짝. 비교적 짙은 컬러로.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위에 음영 넣어주고 아래 음영도 넣어줬습니다. 근데 봐가면서 수정이 좀 필요한 게 너무 또 여기를 트여버리면 눈이 요렇게 내려간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모양을 보면서 너무 이게 트임이 내려온 것 같다 싶으면은 아까 전에 여기 애교살 앞부분 바른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묻혀서 앞에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막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봐가면서 수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아이라인. 이거는 프로에이 딥포커스 펜 아이라이너 다크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거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라이너인데 오늘 써줄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는 비교적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 컬러로 써줄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사용하는 좀 브라운 컬러로 메이크업을 하면은 이미 지금 제 피부에 비해서 옐로우 컬러감이 좀 올라온 편이잖아요, 이런데. 그래서 아이라인까지 너무 노란 색깔 브라운 컬러로 올라가 버리면 전체적으로 또 더워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는 좀 짙은 거의 고동색 브라운? 블랙에 가까운 고동색 브라운을 써줄게요. 앞에는 비교적 트여 보일 수 있게 조금 도톰하게 라인을 잡아주고 딱 여기까지만 도톰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제가 쌍꺼풀이 가려지면 안 돼가지고 쌍꺼풀이 가려지는 순간 눈이 더 작아 보이거든요. 쌍꺼풀 라인을 아이라인이 침범해버리면 그때부터 눈이 더 작아 보이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전방 위주로만 터치를 해주고 눈꼬리는 살짝 밖으로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쌍꺼풀 라인 따라서 좀 빠질 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라인은 확실하게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따가 뷰러 하면은 이게 또 벗겨지긴 하는데 저는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덧발라주기는 해요. 비탐쥐가 그때 댓글에 남겨주신 거 봤거든요. 언니는 뷰러 하면 아이라인 안 벗겨지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도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좀 보강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의 이거 지금 블랙에 좀 가깝죠, 비탐쥐들. 이런 식으로 좀 마스카라나 아이라인은 또렷해 보이는 짙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지금 쌍꺼풀이 너무 두툼해가지고 양쪽이 달라 보이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교정해주기 위해서 여기 아이라인 윗부분에 한 번 더 음영을 터치를 해줄게요.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터치를 해주고 위아래로 이 뽀용이 컬러 있잖아요, 여러분. 쿨타는 쿨핑 컬러 한 번 더 덧발라주면 이런 느낌이 되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묻혀가지고 입술 위에 있죠, 입술 위에. 이런 데 한 번 더 색감을 덧입혀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애교살이 하나 더 남았다. 또 벚꽃놀이 또 특별한 날이잖아요. 블링블링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데이지크 스탈릿 주얼 리퀴드 글리터 로즈 쿼츠 컬러인데 요거를 넓게 발라주는 게 아니고 여기 가운데 핵심 부위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좀 돋보였으면 하는 부위. 여기에 눕힌 채로 총 해서 발라주고 손으로 한번 가볍게 톡 눌러줘요. 여러 번 눌리는 게 아니고 한 2번 정도. 이게 겹치지 않게 2번 정도만 이렇게 눌러주면은 애교살이 붙거든요. 그럼 지금 안 바른 쪽 바른 쪽.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블링블링한 느낌이 생겼잖아요. 이렇게만 표현을 해줍니다. 요게 알맹이의 그 컬러감이 지금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컬러감이랑 비슷해가지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속눈썹만 해주면 끝인데요, 여러분. 뷰러를 살짝 달궈가지고 속눈썹을 좀 짱짱하게 컬링을 해줄게요. 오늘은 속눈썹을 진짜 짱짱하게 컬링해야 돼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속눈썹도 강력하게 컬링을 해줄 거고 그 위에다 속눈썹을 한 번 더 가닥 속눈썹을 붙여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이쁜 가닥 속눈썹 조합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도 이렇게 뷰러 몇 번 해도 아이라인이 살짝 지워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점막에다가 아이라인을 칠해 놓은 거랑 젤 아이라이너 같은 걸로 코팅해 놓지 않는 이상 약간 벗겨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상에는 굳이 젤 아이라이너를 안 해도 괜찮아가지고 이 정도로만 해줄게요. 이따 마스카라 해준 다음에 아이라인 조금 더 채울게요. 우선은 이거 컬링력 진짜 미쳤어요. 이거 메이블린 제품인데 스카이 하이라는 제품이네요. 마스카라 이름이 메이블린의. 이게 발림은 진짜 그냥 한 올 한 올 약간은 답답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고정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걸로 뿌리 컬링을 고정해준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좀 롱래쉬가 잘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속눈썹이 길어 보이는 효과는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요거 아까 전에 지워진 아이라이너 한 번 더 채워줄게요. 속눈썹 사이사이 비집고 들어가서 이요 다시 채워주면은 이런 느낌으로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고 비tam치드 요거 제가 샵민수 했던 거 샵에서 진짜 많이 쓰는 제품 똑같이 따라서 산 거잖아요. 미샤 노 리터치 보정 카라. 요거 잘 쓰는 법 찾아냄. 일단 이렇게 마스카라로 고정을 해놓고 얘를 한 번 더 발라줘요. 근데 얘를 발라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속눈썹이 자기들끼리 약간 한 올 한 올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뭉치면서 발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가닥가닥 살아나기 시작해요. 마스카라 바른 거랑은 또 다르게 이때부터 가닥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조금 굳혀놨다가 한 번 더 마스카라를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진짜 제 속눈썹에서 나올 수 없는 길이감이 나오거든요. 속눈썹 표현도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속눈썹 짧고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 이 방법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일단 지금 1차 길이감 요 정도. 이따가 속눈썹까지 붙여준 다음에는 한 번 더 컬링 찝어줄 거긴 해요. 이렇게 해주고 이때 사용하는 마스카라 또 다른데요. 이건 제가 이번에 친한 동생이 좋다 그래가지고 구매한 건데 모브닝 블랙빈 비오틴 코팅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거든요. 근데 이거 컬링이 진짜 미쳤어요. 근데 제가 이거 단독으로도 써봤는데 이렇게 컬링된 게 유지되는 그 유지력은 약간 아쉬웠고 롱래쉬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속눈썹 가닥가닥 길어지는 효과 있잖아요. 섬유질 붙는 거. 이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지금 단계에 이거를 발라가지고 속눈썹이 연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속눈썹을 길게 해주는 이유는 이따가 가닥 속눈썹을 붙여줄 때 길이감이 약간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일단 이거 지금 여기까지 바른 쪽 안 바른 쪽, 바른 쪽 마스카라 차이. 가닥 속눈썹 길이감이 아무래도 있는데 받쳐주는 그 원래 속눈썹 길이감이 짧으면은 이게 짧고 길고 하면서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내 속눈썹 바탕도 좀 최대한 길게 가닥을 잡아놓는 거예요. 진짜 다르죠, 비tam치드? 이미 붙인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왼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마스카라까지만 발라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비tam치드 제가 속눈썹 붙여줄 건데 속눈썹 되게 괜찮은 거 찾았거든요.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마스카라 좋다고 했던 친한 동생이 언니 이거랑 같이 쓰면 조합 진짜 좋아 해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해본 건데 이거 사용하기 정말 편해요. 보통 이렇게 가닥으로 된 속눈썹 제품들은 이 대 있잖아요. 끝에 대가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심은 것처럼 할 수 있게 얄쌍한 편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각도가 위로 붙이면 막 밑으로 꺾인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얘는 그 끝에가 대가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붙이면 붙이는 대로 되게 잘 붙어요. 그래서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 중간 거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 거 먼저 붙여줄게요. 검정 색깔 저는 속눈썹 풀을 사용하고요. 끝에다가 살짝 묻혀준 다음에 여기 중간에 쇽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붙여줘요. 지금 그러면 이미 내 속눈썹을 마스카라로 길게 연장을 해놔서 얘네들이 들어가도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뜨면은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아까 속눈썹을 좀 짱짱하게 컬링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더. 그리고 앞쪽에도 하나 더 붙여줬고 이거 중간 거 옆쪽으로는 더 긴 거, 가장 긴 거를 붙여주는데요. 가장 긴 거는 제가 하나만 사용하긴 하거든요. 제가 눈이 정중앙이 가장 좀 동그란 편이다 보니까 동그란 쪽에는 가장 긴 게 붙으면은 동그란 게 더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 중앙 말고 여기 측면으로 꺾어지는 데 쪽에다가 요렇게럼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따가 다 붙여준 다음에는 얘네들끼리도 다시 가닥이 잡히도록 투명 마스카라를 한 번 더 발라줄 거거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싹 붙여줘 볼게요. 가장 짧은 애는 앞쪽에 2개 정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 속눈썹 다 붙인 거거든요. 확실히 아까 또 마스카라랑은 다르게 뭔가 풍성해졌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제 속눈썹이랑은 따로 놀면서 그렇게 깔끔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투명 마스카라 있잖아요, 비탐지들.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비비면서 발라줘가지고 제 속눈썹이랑 지금 인조 속눈썹들끼리 좀 짝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발라주고 얘네들끼리 못 찾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잡아가지고 짝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비교적 가닥가닥 잡힌 느낌이 있죠? 그러면 붙인 쪽, 안 붙인 쪽. 이거 속눈썹 진짜 괜찮아요, 비탐지들. 가격대는 개수 대비 좀 비싼 편이긴 한데 사용감이 너무 편해가지고 전 재구매 의사 완전 있음. 맞은편도 똑같이 해주고 돌아올게요. 짜잔, 비탐지들. 그러면 요렇게럼 머리띠도 착용을 지금 하고 왔고요.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풀로 착장을 입고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의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핑크 색깔 트위드 자켓에다가 길이감이 무릎팍 한 5cm 위 정도 되는 치마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치마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웨이브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벚꽃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그리고 비탐지들 이게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막 파우더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보송보송하게 피부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도 이게 뚫고 나와요, 지금. 이게 보면은 막 기름기가 아니고 광택감이 이런 식으로 뚫고 나오거든요. 비탐지들도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그 화잘먹 루틴들 따라해보시면 비슷한 표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네일 아트도 핑크핑크한 걸로 한번 해봤고요. 가방은 이거 스탠드 오일 제품인데 이렇게 흰 색깔 제품들 이런 식으로 매주면은 좀 연핑크랑 화이트 느낌으로 입어줄 수가 있습니다. 와, 나 진짜 이런 무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비탐지들. 그리고 제가 어울릴 만한 향수 추천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핸드크림으로 구매했다가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향수로까지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로즈 향인데 로즈 향 안에서도 달달한 로즈 향이에요. 그래서 약간 봄 오면은 달달한 향수 뿌려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달달한 거는 좀 싫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뿌리시면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즈 향 좋아하시는 분들, 장미향은 좋아하는데 달달한 장미향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시향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가격대는 좀 많이 있는 편이긴 한데 진짜 흔한 향이 아니거든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 향을 못 맡아본 것 같아요. 딥티크의 롬브로단도? 그거랑도 묘하게 결이 달라서 이건 좀 굿달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라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시향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모레 성수 가면은 시향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비탐지들 요렇게로 메이크업이랑 착장까지 다 한번 해봤고요. 우리 비탐지들 따뜻한 날씨에 이 메이크업하고 기분 좋게 놀러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다들 행복한 봄 나들이 되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